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재발된 암, 전이된 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거든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암이 재발했다, 전이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떤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암이 재발됐다, 전이됐다 하는 것은 이제 암 한 4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암 4기가 되면 수술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제 항암제로 치료를 이제 연명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항암제가 잘 맞아가지고 항암 치료가 잘 된다 하더라도 몇 번 항암 치료를 안 해서 항암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항암제를 바꿔야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이 환자분의 체력이 다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암이 재발했다, 전이됐다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암이 재발되고 전이됐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크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CT 촬영을 하게 되면 암의 크기가 약 1cm 내외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PET-CT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밀리미터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이하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암이 발견되지가 않죠. 우리 눈에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 암세포 중에 약 하나 정도의 암줄기 세포만 있어도 그게 6개월 뒤에 뭐 3년 뒤에 뭐 5년 뒤에도 재발한다, 전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97년도에 존 딕 박사에 의해서 암줄기 세포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백혈병에만 암줄기 세포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분에 의해서 암줄기 세포가 뭐 유방암, 또 전립선암, 또 대장암 이런 것에 암줄기 세포가 이제 있다고 알려졌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암에 암줄기 세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암 크기가 이제 이만하다면 전체가 이제 암줄기 세포는 아니고요. 전체 암 덩어리의 약 1에서 2%만 이제 암줄기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줄기 세포의 특징은 암이 전이할 수 있는 암을 정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암줄기 세포라 하고 일반 암 세포는 이런 암을 정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발하고 전이된다고 하는 것은 이 암줄기 세포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어도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경이 갖춰지면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기 때문에 암의 전이나 재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재발이나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벌집 있지 않습니까? 벌집이 있으면 그 벌통 안에 이제 일벌도 있고 이제 여왕벌도 있는데 일벌을 아무리 죽여봤댔자 계속해서 이제 여왕벌이 일벌을 만들어내면 그 벌집은 계속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벌통에 여왕벌을 제거하면 그 벌집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암도 암의 일반 암세포를 죽여봤댔자 결국 암줄기 세포 이것이 암을 정식화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재발이나 전이를 막으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이 재발 또는 전이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2008년도에 공황장애가 완치되고 난 이후에 광주 하나통합의원의 전홍준 박사님 병원에 자주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난치성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그때 놀라운 것은 이 암이 전이되고 재발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들이 살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뭐 6개월이나 3년이나 5년 있다가 재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는 암이 거의 다 사라진 분들도 있었고요. 그 마음이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결국 이제 암줄기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암과 정상세포와의 그 경계선 약간 안쪽에 저산소 상태 또 차가운 상태
암이 가장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마지막 줄기세포가 거기서 잘 있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암줄기세포는 영양을 공급받는데, 그 영양이라 하면 그 사람의 염증세포를 공급받아 가지고 생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염증세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올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백혈구 수치를 아주 좋게 하는 것이겠죠. 백혈구 중에서는 우리가 림프구다, 호중구다, 호상구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세포를 결단코 찾아내서 없애는 거니까, 이런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재발되고 전이된 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편에 대해서 다뤄놨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만 잘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